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yan X. 제14회 유럽의 정착민 두 번째 헝가리, 불가리아. 자,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정착민족 불가리아와 헝가리에 대해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리안 X의 역사보고는 여러분들에게 패닉 이상의 충격과 신선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가리아와 헝가리는 국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어미의 가리라는 동일한 명칭이 중복됩니다. 즉 이들은 하나의 혈연관계를 지닌 역사 속의 세력들인데 지금은 서로들 몰라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불가리아와 헝가리는 하나의 혈연으로 얽힌 선조와 후손의 관계이며 이들은 또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스키타이 아리안과는 직계혈족이기도 합니다. 불가리아와 헝가리 이들의 역사 속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바로 훈족이며 마자르인 말갈이며 몽골이었습니다. 불가리아와 헝가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훈족의 이동과 신성 로마 지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밝혀드리며 이번 회에서는 역사의 진실에 대한 맛만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가리아가 유럽에 탄생하는 시기가 정확히 훈족이 중앙아시아의 황제와 이동하는 시기로 이 훈족의 지도자 아틸라가 바로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북위 태조 도무제 탁발규이고 한국 역사의 광개토대왕이십니다.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아리안의 황제가 직접 유럽으로 이동한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불가리아란 불은 밝음으로 유럽의 지명 중 부르크, 스크, 발칸, 발트, 이스탄불의 불, 불란서의 불 등은 모두 중앙아시아에 황제가 계셨던 불땅의 불이 지명으로 이입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중앙아시아에 황제가 계셨던 불땅이 또한 훈이고 한이었습니다. 이곳 중앙아시아와 연계된 세력들이 유럽으로 이동한 역사적인 사건을 훈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훈족은 스키타이 아리안 즉 코리안들의 이동이었습니다. 불가리아의 수도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란 샥피라와 동일한 말로 샤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섬기고 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가리아가 공국되는 동일한 시기에 또한 소피아라는 명칭이 유럽의 심장부인 발칸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불가리아의 바로 지근거리에서 그 이름 찬란한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대성당입니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와 황제의 대관식이 열렸던 이스탄불의 소피아 대성당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10세기 무렵 또한 우크라이나의 소피아 성당이 등장합니다. 즉 이들 우크라이나와도 동일한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불가리아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훈족이라고 했고 이들의 지도자 아틸라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북위 태조 도무제 탁발규이며 한국 역사의 고구려 광개토대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훈족의 지도자 아틸라와 신성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라파드 또는 오토 대제는 같은 혈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입증해야지만 진실된 역사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사실을 밝힌 사람은 전무합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 이름이 바로 아리안 X입니다. 자, 훈족의 지도자 아틸라가 중국 역사의 황제인 탁발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성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는 이번 탁발규와 동일한 혈족이어야 되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신성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에 대해서는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고려 황제 해종으로 이분의 성씨가 바로
왕씨입니다. 자, 그러면 훈족의 지도자 탁발규의 탁씨와 신성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해종 왕씨가 동일한 혈족인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난감할 것 같지요. 아리아넥스는 모든 것을 준비한 역사학자이면서 예지자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의 족보책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고려 초대 황제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성계는 북방 선비족 사왕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낭랑 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탁왕시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영주 왕시에서 기원되었음은 화하성시 총서에도 쓰여있다. 한자 탁은 탁으로도 발음하지만 척으로도 발음합니다. 4세기 훈족을 이끈 중앙아시아의 황제는 중국 역사 북위태조 도무제 탁발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을 이끈 주인공은 왕건의 장남 해종으로 왕건의 상계에서 탁왕씨란 탁씨와 왕씨로 이분들이 한 핏줄이었다는 진실입니다. 훈족을 이끈 지도자 아틸라인 탁발규의 탁씨와 신성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왕씨는 동일한 혈족이었습니다. 이를 한국의 족보책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불가리아와 헝가리가 동일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와 헝가리가 동일한 혈연이라는 것은 불가리아의 역사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역사적인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전혀 감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내용의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가리아의 역사를 인용합니다. 대불가리아. 불가르족은 족장이었던 쿠브라트 아래에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들은 비잔티움 제국의 불을 탐내어 지속적으로 도나우강 유역을 공격하였고 605년경에 대불가리아로 알려진 한국을 세웠다. 쿠브라트 사후 쿠브라트의 5 아들이 각자 갈라졌는데 장남은 하자르족에 흡수되었고 사남은 아바르족에, 오남은 랑고바르족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차남인 바트바야는 하자르족을 피해 볼가강 유역에 정착하여 볼가 불가리아로 알려진 국가를 세워 1200년대 몽골의 침입 때까지 번성하였다. 불가리아의 역사에 등장하는 쿠브라트가 바로 이스탄불에 계셨던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일대를 모두 통치한 훈한 제국의 황제입니다.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이스탄불에 계셨던 황제를 현재의 불가리아로 이입시켰지만 근대까지도 유럽 제국의 심장부인 이스탄불은 불가리아의 영토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 쿠브라트란 쿠는 가인 스키타의 의미라고 했으며 브라는 바라무니의 발근의 의미라고 했으며 트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쿠브라트는 훈 제국의 황제로 역사의 내용 중 황제 쿠브라트의 차남인 바트바야는 볼가강 유역에 정착해 볼가 불가리아를 공국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10세기 무렵 헝가리의 등장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트바얀이란 바트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시아바트의 바트와 또는 베트남의 베트, 티베트의 베트와 동일한 밝은 땅이라는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볼가강, 볼가, 불가리아의 볼가는 밝은이라는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황제 쿠브라트의 차남 바트바얀이 건국한 현 러시아 땅의 볼가, 불가리아가 바로 10세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끌 세력들이 있었던 곳이며 이것이 바로 헝가리의 세력들이 있었던 몽골이었습니다. 불가리아와 헝가리가 몽골이라고 하니 놀라셨을 것입니다. 역사 속 몽골은 한국 역사서에 기원전 2300년경에 등장합니다. 현재의 헝가리를 마자르인이라고 합니다. 마자르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 속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밝은 사람들을 대고려인 마가리의 말갈이라고 불렀습니다. 말갈의 갈은 가리입니다. 즉 불가리아, 헝가리아의 가리와 동일한 존재들이며 이 말갈을 모호라고 발음합니다. 이 모호가 몽으로 우문 변화되는 것은 우문 법칙의 기본으로 중앙아시아의 말갈이 북쪽 러시아 지방으로 이동해서 몽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헝가리가 몽골이었다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카르핀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카르핀이 몽골의 역사편에 몽골은 4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예카몽골. 현재의 예카테린부르크로, 예카테가 바로 예카의 땅입니다. 둘째, 수몽골. 현재 카자흐스탄의 이스타나로 추정됩니다. 셋째, 메르키트. 넷째, 메크리트. 자, 몽골이 크게 4부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큰 불행한 사건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죽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그곳의 다리 이름이 바로 몽골의 카르피니의 역사에 등장하는 메르키트였습니다. 즉 헝가리가 몽골의 한 부족인 메르키트였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연결된 역사의 본론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유럽의 심장, 유럽의 중심인 이스탄불에 대해 밝혀드릴 예정이오니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시어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을 이러한 기회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양심과 열정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